시간에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게 임금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금도 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고 치면은 그 시간 안에서 휴게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이 근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단체로 워크샵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제가 특히 임금체불 근로시간하고 급여하고는 묶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급여들이 잘 지급됐는지 결국 이게 가장 큰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보통 사건으로 인해서 가게 되면은 이 연장 근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논란인 거고요. 그거와 연관시켜서 보면은 근로시간에서도 결국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해진 근로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이거를 근로시간을 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로시간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돈을 지급하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급여 지급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면은 그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근로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좀 일찍 오잖아요. 물론 9시에 딱 맞춰서 오는 직원들도 많고 요즘 트렌드가 9시 딱 맞춰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을 하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처음 회사 다녔을 때 처음에 입사하면 신입사원이 이제 좀 이렇게 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회사에 가서 좀 그날 일할 거 준비도 좀 하고 물론 얼마 못 갔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갔나 그다음부터는 저도 9시에 맞춰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미리 일할 거 준비도 하고 점수 좀 따려고 팀장님 책상도 한번 닦아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과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든 아니면은 암묵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든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9시 출근인데 8시 반에 다 출근해 있고 8시 반에 출근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갈군다든지 그 직원을 아니면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지각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앞에 30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직원이 그냥 열심히 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30분 정도 일찍 출근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럼 노동청에 갔는데 이 앞에 30분 얘가 일찍 왔다는 걸 자기가 입증을 해야 이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텐데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게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교통카드 기록이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휴대폰 기지국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8시 반 정도에 기지국이 계속적으로 회사 근처에서 잡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회사에 출근해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은 약한 증빙 자료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입증이 된다면 근로시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정시에 맞춰서 출근하게끔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시에 맞춰서 출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징계 등의 방법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이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직원이 보통 출근을 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12시 점심시간에 지금 3시간 동안 자리도 안 뜨고 계속 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간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왜냐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또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환자가 없다던가 해서 직원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 대기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엄밀히 따지면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법적으로 그런 시간들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하는 시간들도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당직을 쓰거나 서거나 했을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당직을 서는데 진짜 뭐 수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수면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은 휴게 시간으로 빼서 근로시간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면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팀장이 지시를 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나와서 다시 업무에 임해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 시간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우리 가잖아요. 워크숍이나 아니면 뭐 교육이 있어가지고 외부의 교육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갔을 때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간들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무 관련된 교육들이 많이 이제 근로시간 중에 외부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급에서 차감하실 수 없다. 차감하실 수 없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을 예를 들어서 금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이라면은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도착하는 기간 동안 그냥 뭐 아무런 행사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버스에 타서 이동만 한다 하면은 근로시간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동 중간에 뭐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뭐 이동하면서 버스에서 뭐 이 워크숍의 뭐 의미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가면서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워크숍 현장에 도착해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녁에 이제 우리가 보통 워크숍 저녁에 되면은 뭐 우수 사원 표창도 하고 하면서 뭐 같이 이제 저녁 회식을 하시잖아요. 하실 때 공식적인 행사들이 그 회식 속에 잡혀 있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회식을 할 경우에는 그런 행사나 이런 거는 최대한 6시 안에 끝내시고 이후에는 그냥 회식만 하실 수 있도록 워크숍 가서 회식만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신다면은 그 이전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이 인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이 인정이 안 되고요. 자고 일어나서 토요일날 일어나서 그냥 이제 정리를 하고 식사하고 정리를 하고 그냥 돌아오는 일정이면은 토요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보통 우리가 일어나서 오전에 뭐 산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족구를 한다던가 체육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행사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근로시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튿날째는 아무런 행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식사하고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구성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 아니면 요즘에는 보통 당일치기로 많이 갑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근로시간 인정되는 부분들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업무상 이제 영업직원, 특히 영업직원분들 같은 경우 회식을 하시잖아요. 나가서 뭐 거래처랑 회식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시간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은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임금체불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산업재 뭐 회식 도중에 뭐 쓰러져서 뭐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든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엮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회식들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뭐 가고 이 참여 의사가 직원들한테 맡겨져 있고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게 시간은 뒤에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휴게 시간 자체는 자유롭게 그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 시간이다. 보통 점심시간으로 운영하시잖아요. 이 시간에는 직원들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회사에서 터치하지 않는다면은 이 휴게 시간으로 인정이 돼서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아까 그 대기 시간하고 동일하게 어떤 휴게 시간 중간중간에도 회사에서 관여를 하고 이 사람이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이 안 돼서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